이번 시간에는 이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영업 양수도 계약 또는 권리금 계약 이런 것들을 해제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전제가 돼야지 이야기가 되겠죠. 경업금지 의무 위반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유로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경업금지 의무가 이제 인정이 됐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영업 양수도 계약이 과연 없었던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비로소 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계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 또 불가능한 사안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렇게 상반된 판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살펴서 어떤 경우에 이게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만 또 권리금을 사고 팔면서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해서 주변에서 영업을 한다, 경업 금지를 한다라고 할 때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합의를 해두시게 되면 약정으로서 계약으로서 합의를 해두시게 되면은 분쟁 해결이 훨씬 더 간명해지거든요. 합의를 안 해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과연 이게 해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란을 벌려야 되거든요. 이 약정을 안 두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해제 사유라 그래서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원이 살펴야 되는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요런 경우에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두 사람 간에 미리 그런 해제 사유에 관해서 약정 해제 사유를 두게 되면은 해결이 훨씬 더 간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주변에서 동종 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으로서 1,000만 원을 더 보태 가지고 돌려준다라든지 그런 해결 방법이 훨씬 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판례를 보고 정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계약 해제를 이제 부정한 그런 판결인데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년도 판결이고요. 이것은 계약을 해제해달라라고 하면서 영업 양도 대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구인 사건인데요. 이거는 노래방입니다. 광진구에 있는 노래방이고요. 6천만 원에 넘어갔네요. 대금이 6천만 원. 그런데 노래방 양도하고 나서 양도했던 피고들이 조모 씨란 사람으로부터 이 노래방에서 불과 50m 떨어진 무슨 노래방을 2,200만 원에 인수를 해서 영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해도 보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니까 결국은 영업 양도 계약 자체를 물러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어쨌든 영업 양도 계약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 지금 권리금 사고 팔던 이런 거래가 영업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부터가 제일 기본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조직화된 총체, 다시 말하면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그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도받아서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그런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기반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도 6,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노래방 기기 이런 것들을 죄다 인수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시설물 일체라기보다는 시설물 일체 양도라기보다는 그런 영업 양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노래방 기기의 가치는 뭐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래방을 인수했던 양수도 대금은 6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기의 어떤 양도라기보다는 나머지 고객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간 그런 영업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영업 양도를 했는데 경업 금지, 영업 양도를 하게 되면 피고들이 이제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게 경업 금지 의무가 영업 양도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 그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그 계약 해제를 하려 그러면 어떤 아까 약정 해제 또는 법정 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법정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채무의 위반이 돼야 되고요. 주된 채무 위반이 돼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그런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돼서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제 해제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부수적 채무를 이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부수적 채무 정도로 본 거예요. 주된 채무로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경업 금지에 관해서 뭐 구체적인 언급이라든지 명시적인 약속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사자가 그만큼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했겠느냐. 내가 여기를 팔고 주변에 가서 노래방 영업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 그렇게 중요했더라 그러면 약속을 좀 남겨놨을 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약속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넘기고 간 노래방 영업 양도한 노래방 주변에는 수십 개의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뭐 경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영업 양도의 취지가 완전 무색해지리만큼 그런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수십 개의 노래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게다가 피고들이 노래방을 새로 차린 것도 아니고 기존의 노래방을 인수해서 영업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기 가서 노래방 인수해서 영업을 한다 하는 것이 이 노래방의 영업에 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경업 금지 의무는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하다든지 그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양수해서 영업 수익을 올리려는 당초의 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수적 채무로 판단하고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손해배상은 인정을 했겠죠. 경업금지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재산적 손해가 아니면 아마 정신적 위자력 손해 정도는 인정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계약을 해제해서 이제 원상 회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를 이제 이번에는 인정한 그런 사건인데요. 서울고등법원 2007년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앞선 사건, 동부 지원 사건은
노래방 영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계약 해지를 인정한 서울 고등법원 요 사건은 미장원이에요. 미장원, 머리를 깎는 미장원인데 금액도 상당했고요. 이게 1억 8천만 원 정도, 1억 8천만 원 정도의 금액도 상당했고, 그 미장원 하던 미장원을 넘겨주고 바로 이제 옆에 근처에서 다른 데서 또 영업을 한 그런 경우인데, 이게 조금 이제 아까 노래방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영업 양도 계약은 맞다. 여러 가지 뭐 시설, 종업원, 뭐 이런 고객 관계 이런 부분들이 죄다 다 통합해서 넘어갔고 그 금액도 1억 8천 정도죠. 그러니까 영업 양도 계약은 맞다. 그다음에 경업 금지 의무 위반도 있다. 경업 금지도 1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미장원 하고 있기 때문에 경업 금지 위반도 맞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계약 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게 미용기술하고, 미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특유한 능력이죠. 개인의 특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고객하고 근처에서 하게 되면 고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노래방 주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노래방 시설이라든지 뭐 그 정도를 보고 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그에 반해서 이렇게 미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특유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원래 그 종업원이었던 민모 원장이 데리고 왔어요. 그대로 재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영업 전략을 광고하는 미장실을 새로 개업했다면 기존의 고객들을 그대로 유치해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란 미용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경업금지 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해서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돈 다 돌려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조금 개별적인 사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뭐 영업 양도인지 또는 경업 금지 위반을 부담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적어두고 계약을 해두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계약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시적으로 합의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